체코와 슬로바키아는 한 나라였으나 지금은 분리 독립되어 각각의 군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시절의 체코슬로바키아는 방산용품 제조 투자의 영향으로 상당한 방산 제조 기반을 갖추고 있는 나라입니다. 체코슬로바키아 시절에 이미 레트 L416VP-2 터보제트 경수송기와 아에로 L319CM-GAM 알바트로스 훈련기 겸 경공격기를 개발하여 배치했으며 또한 체코의 스코다 자동차와 터빈 발전기 분야에서 유명했던 스코다의 터빈 기술은 체코의 기술력이 상당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코슬로바키아의 산업 기반은 구소련에서 독립하고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나눠지면서 급속히 무너져갔습니다. 스코다 자동차는 독일의 폭스바겐에 인수되었고 스코다 터빈 엔진은 2009년에 우리나라의 두산중공업에 인수되어서 두산중공업이 2019년에 개발한 국내 최초의 가스터빈 엔진 기술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체코는 스웨덴과 함께 강대국도 아니고 중소규모의 군대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수준급 군사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유명합니다. 지금도 경소형 무기를 제조하며 생산량의 75%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과거에는 수많은 무기를 개발했으나 지금은 유럽 군축의 영향으로인지 군수산업이 무기 개조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개조 기술은 이스라엘급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며 이 분야에서 유명한 병기는 T-72M4 CG와 BVP MESK CG가 있습니다. 체코 정부는 중기적으로 점차 군사력을 강화하고 국제 평화유지 활동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현대화된 장비 구매 및 방위산업 분야의 기술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체코 국방부는 2027년까지 기존 방산 장비 현대화 및 새 장비 구입을 위해 100여 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1000억 체코 코로나 상당의 예산을 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체코 국방부에 따르면 향후 육군 전력 강화에 투자할 예정으로 새로운 보병 전투 차량과 다목적 헬리콥터, 특수 경장갑차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여기에는 기존 T-72M4 CG 전차 33대의 현대화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체코가 진행 중인 주요 방산 프로젝트 중에 가장 큰 사업은 차세대 보병 전투 차량 도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BVP-2 장갑차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210대 도입에 약 23억 달러가 투입되는 규모 있는 사업입니다. 체코 육군이 운용 중인 BVP-2 보병 전투 차량은 체코슬로바키아 시절의 옛 소련의 BMP-2를 라이센스 생산한 것이며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나라가 분리되었을 때 체코 육군이 기존의 280대의 BVP-2 장갑차를 계승한 것입니다. 따라서 생산된 지 30년이 지난 BVP-2 장갑차를 교체하기 위해 체코 육군은 차기 보병 전투 차량 도입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이 사업에는 영국 BAE 시스템스의 CV90과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아스코드 및 라인메탈의 링스가 참여해 입찰이 이루어졌으며 그중 하나의 레드백과 호주에서 경쟁 중인 독일 라인메탈사의 링스가 가장 유력하다라고 유럽 언론에서는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CG 디펜스에 따르면 라인메탈사는 체코의 국영방산 기업인 VOP CG와 협력하여 체코 현지에서 링스를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어 링스는 나토와도 호환될 수 있어 체코에게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지난 11월 5일에 체코 국방부는 모든 제한이 체코 육군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라고 이례적으로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지에 대해 체코 국방부는 제한된 차량의 기술 특성에 대한 정보 누락과 데이터의 부정확함, 그리고 체코 방산업체와의 협력 관계에 관한 정보 부족 등이라고 밝혔으며 지금까지 제안된 모든 제안서에 대해 더 이상의 검토나 평가는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입찰은 일단 백지화되고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체코 국방부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한 체코 방산업체와의 협력 관계에 관한 정보의 부족이란 체코 국방부는 차기 보병 전투 차량의 제조에 관해서 작업의 약 40%를 체코의 국영기업인 VOP CG에서 담당하게 했으며 아마도 이 사업에 참여한 모든 기업들이 현지 생산에 관련해서 VOP CG와 체코 국방부의 요구를 충족시킬 만한 수준의 제한이 아니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향후 차기 보병 전투 차량 도입 프로그램에 관한 재입찰이나 일정에 대해서 체코 국방부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계획은 여러 차례 지연된 바 있어 당초 예정이라면 내년에 양산 차량의 인도가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일로 체코의 차기 보병 전투 차량 프로그램은 더욱더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재개됐을 때 레드백이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체코의 차기 보병 전투 장갑차 도입 사업은 2018년도에 시작하여 당초에는 2019년에 계약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연기되었고 이후에 재개된 사업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입찰 평가가 계속 연기되어 지금까지 계약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레드백이 라인메탈사와 같이 호주와 체코의 장갑차 도입 사업에 동시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아마도 체코의 차기 보병 전투 장갑차 도입 사업이 시작한 2018년 상반기에는 레드백의 체계가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체코의 차기 보병 전투 장갑차 도입 사업이 재개된다면 레드백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호주에 이어 체코에서도 라인메탈사의 링스와 경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체코는 T-72M4 CG 전차의 현대화를 위해 한국의 K2 전차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T-72M4 CG는 소련에서 제작한 주력 전투 전차인 T-72의 업그레이드 체코 버전입니다. 이 전차의 유일한 사용자는 체코 육군이며 2000년과 2006년 사이에 33대의 전차가 생산되었습니다. 주무장은 EA-46M 125mm 활강포이며 러시아제 콘탁트5와 비슷한 수준의 3세대 반응 장갑을 장착하여 괜찮은 3세대 전차로 불리고 있습니다. 체코의 군사 매체인 CG 디펜스는 노후화된 체코의 전차에 대해 한국의 K2 전차는 완벽한 솔루션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CG 디펜스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T-72M4 CG 전차는 너무나 낡았으며 사격 통제 시스템은 여전히 작동하지만 현대 기술과 비교할 땐 악후되어 있습니다. 눈을 돌려 한국의 K2 전차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현대적이고 정교한 탱크를 볼 수 있습니다. K2 전차는 구식 기술의 단순한 확장이 아닙니다. 에이브람스 M1 전차는 1979년부터 생산되어 왔으며 레오파드2 전차도 생산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탱크는 1983년부터 생산되었으며 M2 모델의 개발 및 종류를 고려하면 최신 버전인 M3는 1989년부터 제조되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전차에 비해 한국의 K2 전차는 훨씬 가볍고 현대적입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K2 전차의 생산은 2013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교량 등의 하중 지지력에 초점을 맞춘다면 중량은 무시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한 경쟁 탱크의 무게는 64톤에서 75톤 사이입니다. 하지만 K2 전차의 무게는 체코군의 주력 전차인 T-72M4 CG와 거의 비슷한 48톤입니다. 두 전차의 성능은 다른 서방의 전차와 비슷하며 K2 전차의 승무원은 T-72M4 CG와 비슷한 배열을 가집니다. K2 전차는 아직까지 새로운 전차에 속합니다. 지금까지 260여 대가 생산되었거나 생산 중입니다. 800대의 새로운 전차를 도입하는 폴란드에서 K2 전차는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K2 전차의 대당 가격은 880만 달러가 넘지만 만약 폴란드가 K2 전차를 채택한다면 유럽 내에서 더 많은 양의 수요로 인해 가격은 상당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현지 정보에 따르면 레오파드2는 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구매할 수 없습니다. 체코는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전차도 살 수 없으며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는 전성기가 지났습니다. 체코군이 영국의 챌린저 전차와 프랑스의 레클레르 또는 이탈리아의 아리에테 전차를 구입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러시아 전차인 T-90 또는 T-14 아르마타 전차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러시아 군대 자체는 공급에 큰 문제가 있으며 러시아로부터의 전차를 구입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구매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K2 전차가 한국에서 생산되었다는 사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문이 이루어지면 생산의 상당 부분이 체코 내에서 생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영기업 VOP CG는 이에 대한 상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T-72M4 CG 전차와 보병 전투차의 대부분은 이곳에서 제조 또는 업그레이드 되었고 대부분의 펜저 장갑차의 생산 또한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상이 기사의 전문이며 기사에서는 폴란드의 K2의 도입 여부에 따라 체코도 도입할 수 있을 거라 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지난 9월 말에 K2 전차 도입을 위해 한국 정보와 방위 협정을 맺었으며 폴란드 언론은 이 협정이 K2 전차의 도입을 위해 한국과 폴란드가 맺은 기술 이전 협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체코 내에서도 한국산 무기 구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흥미로우며 한국으로서는 앞으로 체코의 방산 시장도 눈여겨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